마감의 정석 시작합니다.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현 시장 거래대금 12조 미만으로 유동성이 줄면 내 주식 비중도 줄이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동안에는 종목 기준으로 그리고 또 이 지수 라인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셨다면 오늘은 유동성을 기준선으로 해서 어떻게 좀 이 부분을 활용해서 실제 투자 전략에 접목시킬지 이 부분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유동성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네, 이 유동성 때문에 지금 배터리 솔리마 장치가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자금의 이 유입 정도 자체가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고밸류가 형성이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 체크할 몇 가지 요인들이 발생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환율의 강세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환율이 한 1326원 정도가 이전 고점 수준에 와 있는데, 지금 금리 인상 시기가 그죠? 한풀 꺾였잖아요. 5%대에서 6%로 가는 게 멈췄단 말이에요. 금리 정점 우려가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리콘밸리 파산은행으로 인해서,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 나오고, 에코프로 기업이나 포스코 그룹, 그 다음에 뭐 북미 IR에 관련된 이런 수혜주들 장비까지 확산이 되면서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그 전제는 금리 인상이 정점이 나왔다라는 게 기본이었고, 그래서 환율이 워낙 이 강세를 보였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환율이 지정고점 수준이 나왔으면 요거는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금리를 지금 인상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한 1325원 정도 오면 우리가 뒤통수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경계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좀 신호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제가 종종 비교를 해드리는 건데, 이 과열이라고 해서 또는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게 고점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 투매라고 해서 이게 꼭 저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에 의해서 나보다 더 비싸게 살려고 하는 자금들이 들어오면 유지가 되거든요. 우리가 작년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작년도 P2E 게임 관련된 주식들의 열풍이 폭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 바이오 제약이나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들의 어떤 폭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가상화폐, 루나 사태들, 이런 것들 있기 전에 잡코인들의 폭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터졌지만 바로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는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징후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 이거는 조심을 좀 하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좀 주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전고점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면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떠받쳐주고 있는 게, 지금은 펀더멘털의 어떤 상승,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빠르게 나와서 진행되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완전히 회복됐다가 아니라 회복될 거야 라는 이슈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를 받쳐주고 있었던 게 이 거래대금이고, 그래서 그 기준은 한 12조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지금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고점을 한번 예단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한쪽 베팅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거래대금이 12조 정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신호가 나오면 여기서 함부로 호재가 나온다고 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현금 비중을 더 높이는 쪽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 세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삼성전자다. 그래서 얘네들이 추세나 유동성이 유지가 되면
그죠? 2,600까지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이 주식이 추세가, 유동성이 붕괴되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되면 이제 현금 관리나 비중을 좀 축소를 해서 다시 이제 밑에서 수량을 좀 늘리는 이런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2,000원 선 정도에 대한 방어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반도체 감산에 대한 부분이 나섰기 때문에 이 주식은 위쪽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방어를 62,000원 선에서 계속 하는지가 이번 구간에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유동성을 가져오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89,000원 정도는 꼬리로 생각하고 중요한 자리는 92,000원을 넘어갔었을 때 유동성이 붙는지 정도만 보면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89,000원 이하는 그냥 꼬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92,000원을 돌파할 때 자금이 붙으면은 소부장을 더 담으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 가운데서 가장 좀 중요한 것이 저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동안 양극재 업체들, 대표적으로 LNF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주식들이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는 모습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추세를 딱 이탈하려고 하는 위험 신호가 조금 나와요. 근데 자금이 지금 안 붙습니다. 요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대로 54만 원을 기준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는데요. 만약에 이 추세가 무너진다면 하방 쪽은 54만 원까지 기본으로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전에 이제 54하고 48만 원 같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게 밴드 기준 1차, 2차로 놓고서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전에 74만 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74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럼 계속 위쪽을 열어놔도 되는데 74만 원이 만약에 붕괴되는 흐름들이 나오면은 58만 원대까지 일단 오픈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내에서 시총 상위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보다는 머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코프로에 의해서 이 모든 유동장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계속적으로 추세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 추세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에코프로나 이제 금연 같은 경우가 MSCI 지수 편입, 불확실성 언론 보도 나오면서 급락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죠? 급락이 나와도 지켜줄 자리는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주식 보고서 포스코 그룹도 자금이 붙었고, LNF도 뒤늦게 자금이 붙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장비도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이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기준 잡아드렸던 자리가 57만 원이었었고, 저 57만 원에서 정확하게 반등은 나왔어요. 저 자리가 에코프로가 SK이노베이션하고 장기 계약했었을 때 그 밸류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 이후에 76만 원을 돌파해주는 시도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심리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이 공간에서는 계속 76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57만 원 방어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57만 원이 붕괴가 된다면 그때는 나머지 섹터들까지 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배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밑에서 잡으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전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게 44, 46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지주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이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보면 에코프로하고 같이 이번 유동장세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추세를 만들었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핵심 원자재법, 그다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모든 호재를 다 받아주면서 지금까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주식도 지난번에 26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 자리가 계속 방어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등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악재가 나와도 계속 방어를 해줘야 된다. 방어를 해주면은 배터리에 대한 이 고점 박스를 쉽게 아래쪽으로 안 열어준다는 얘기지만 만약에 붕괴하는 흐름들이 나오면 배터리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타이밍을 이번에 좋은 가격대 많이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준으로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뭐에 필요한 거냐면 배터리가 지금까지 홀로 독주를 하는 가운데서 이 배터리 가지고서 키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역할로서, 그러니까 장군 멍군 했었을 때 장군은 있는데 멍군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멍군의 역할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 2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다 박살날 걸로 거의 컨센이 확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LG전자나 삼성전기라도 기본 방어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LG전자 기준가를 말씀을 좀 드렸었을 때 11만 원이라고 10만 원 선 정도의 방어 라인을 제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공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터리를 장군이라고 본다면 멍군 쪽, 반도체 쪽에서 LG전자나 삼성전기나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즉 반도체가 조금 쉴 때 반도체 쪽에서라도 메꿔주는 정도의 흐름이 나와야 이번 조정이 얇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를 깔고서 여러분들이 현금 관리나 그다음에 주식 비중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언택트의 이 빈자리를 자동차가 메꿔주고 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여러분한테 기준을 좀 잡아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인 거죠. 우리가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현대모비스가 시총 한 100조 정도 되니까 얘네들도 이번 구간은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현대차가 한 18만 원에서 한 19만 원 라인. 그 다음에 기아차 라인 같은 경우도 7만 7천 원하고 8만 4천 원 라인. 제시해드렸던 이런 가격대가 붕괴가 되게 되면 현금을 조금 더 늘리셨다가 밑에서 싸게 사는 전략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동성 거래대금 12조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금과 주식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정수 전문가의 전략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